효녀 지은? 호랑이는 왜 사람을 안 잡아먹었을까? 호랑이 굴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은요, 호랑이도 감동해서 사람을 안 잡아먹었다는 그 유명한 효녀 지은 이야기 할 건데요. 근데 말이죠, 호랑이가 정말 효심에 감동해서 안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 파헤쳐 드립니다.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혀도 제가 몰라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 시니어분들 속 시원한 이야기 절대 안 놓치십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골 마을. 초가집 한 채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요. 콜록콜록. 지은이 어머니가 누워 계세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18살 지은이가 물그릇을 떠다 드립니다. 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어머니는 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약만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약이 어디 있니? 돈이 없는데. 지은이 어머니 손을 꽉 잡습니다. 제가 구해올게요. 꼭요. 지은이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칩니다. 약초. 겨울에 나는 약초는 깊은 산속에만 있다고 했어. 호랑이가 산다는 그곳에. 여러분, 이 장면 익숙하시죠? 가난한 집, 병든 부모, 효심 깊은 자식. 전형적인 효녀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18살 여자애가 한겨울에 호랑이 나오는 깊은 산속으로 간다고요? 이게 효도예요? 아니면 자살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거 완전 아동학대 신고감입니다. 부모가 자식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니까요. 옛날 효도는 참 무섭죠. 목숨 걸어야 효녀, 효자였으니까요. 지은이가 산을 오릅니다. 발이 꽁꽁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산 깊은 곳, 동굴이 보입니다. 동굴 입구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거대한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지은이가 벌벌 떨지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은 깜깜합니다. 저 멀리서 빛나는 두 개의 눈. 으르릉.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지은이가 무릎 꿇고 절합니다. 호랑이님, 제발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아니, 잡아먹으셔도 좋으니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호랑이가 멈춥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드셨어요. 이 깊은 산에 있다는 약초만 있으면 나으신대요. 제발, 약초 좀 캐게 해주세요. 그럼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호랑이가 지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상해요.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요? 거기다 효심에 감동한다고요? 여러분, 호랑이는 맹수입니다. 배고프면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런데 18살 여자애가 혼자 들어왔는데 안 잡아먹었다? 여기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호랑이가 지은이를 빙 돌며 냄새를 맡습니다. 킁킁.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동굴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동굴 깊은 곳,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새끼 호랑이 3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끼들이 아파 보입니다. 축 늘어져 있고 기운이 없어요. 큰 호랑이가 새끼들을 핥아주며 끙끙 웁니다. 지은이가 깨닫습니다. 이 호랑이도 어미구나. 나처럼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구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혹시 새끼들이 아픈 건가요? 호랑이가 지은을 바라봅니다.
적개심이 아니라 애절함이 담긴 눈빛. 지은이가 새끼 호랑이를 살펴봅니다. 이건 독초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해독제를 만들 수 있어요. 지은이가 동굴 밖으로 나가 약초를 캡니다. 그리고 돌아와 새끼 호랑이들에게 먹입니다.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새끼 호랑이들이 눈을 뜹니다. 으앙, 기운을 되찾았어요. 어미 호랑이가 지은이를 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 그리고는 동굴 안쪽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약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자, 이제 진실이 보이시죠? 호랑이가 효심에 감동한 게 아니었어요. 호랑이도 어미였던 거예요. 자식 살리려는 어미의 마음을 알아본 거죠.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자식 살리려는 엄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지은을 안 잡아먹은 거예요. 서로의 절박함을 이해한 거죠.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효도 타령이 아니라 모성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지은이가 약초를 가득 안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게 호랑이다. 도망쳐. 지은이가 소리칩니다. 괜찮아요. 이 호랑이는 저를 해치지 않아요. 호랑이가 지은이 집 앞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문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슴 한 마리.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지은이가 절을 합니다. 고마워요, 호랑이님. 호랑이가 한번 울부짖고는 산으로 돌아갑니다. 어흥. 지은이가 약초로 어머니를 치료합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지은아. 어머니. 내가 꿈을 꿨어. 호랑이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 꿈.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호랑이가 저를 도와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효녀 지은이 호랑이도 감동시켰다. 하늘이 도운 거야. 소문이 퍼집니다. 효녀 지은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실제로는 어미와 어미가 서로 도운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이 이걸 효녀가 효심으로 호랑이를 감동시킨 이야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교훈이 되니까요.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지은이는 효녀라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호랑이도 지은의 효심에 감동한 게 아니라 같은 엄마라는 걸 알아본 거죠. 시간이 흘러 지은의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합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은아, 우리 아이도 좀 봐줘. 내가 호랑이도 감동시켰으니 우리 아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냥 약초를 캔 것뿐인데요. 아니야. 너는 효녀라서 하늘이 도운 거야. 우리 아이도 좀 도와줘. 지은이가 난처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지은아, 우리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내가 좀 간병해 줄 수 있겠니? 효녀니까 할 수 있지? 저도 제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에이, 효녀면 다른 사람도 도와야지. 점점 사람들이 지은에게 요구합니다. 효녀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은이 어머니가 나섭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지은이는 여러분의 하인이 아닙니다. 뭐야, 효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보셨어요? 이게 바로 효도 강요예요. 한번 효녀로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지은한테 온갖 걸 다 요구하는 거예요. 효녀니까 당연히 해야지, 착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요즘도 똑같아요. 한번 부모 잘 모신다고 소문나면 친척들이 다 몰려와요. 너는 효자니까 우리 아버지도 좀 봐라. 너는 착하니까 이것도 해라. 효도를 이용하는 거죠. 옛날 효도가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한번 효자, 효녀 되면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 어머니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효녀인 게 맞을까요? 무슨 소리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살아주셨으면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효녀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고.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지은아, 넌 효녀가 아니야. 네. 넌 그냥 내 딸이야. 날 사랑하는 딸. 그게 다야. 어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지. 내가 날 위해 산에 간 건 효도 때문이 아니라 날 사랑했기 때문이야. 어머니.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넌 효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지은이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효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니어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효도해라 하지 마세요. 대신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그럼 자식이 저절로 효도합니다. 강요하면 반발하지만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은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효녀라는 꼬리표보다 사랑하는 딸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몇 년 후, 지은이 결혼합니다. 결혼식 날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흥. 마을 사람들이 놀라지만 지은은 웃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의 집 앞에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커다란 사슴 한 마리와 약초 다발. 호랑이가 준 거예요. 지은이 산을 향해 절을 합니다. 고마워요, 호랑이님. 부디 새끼들과 건강하게 사세요.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흥.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후로 지은은 호랑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산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보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효도 타령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이야기. 지은과 호랑이는 거래한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운 거죠. 지은이 호랑이 새끼를 살렸고 호랑이가 지은의 어머니를 살렸어요. 이게 진짜 관계예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죠. 요즘 부모-자식 관계도 이래야 해요. 나는 너를 키웠으니 넌 나를 모셔야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이게 맞는 거예요. 2026년 어느 요양원. 할머니가 딸과 이야기합니다. 엄마, 제가 매주 올게요. 아니야, 넌 바쁜데 괜찮아.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하지만 효도를.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얘야,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내 인생 살아. 그게 진짜 효도야. 딸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그리고 말이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여기서 친구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너한테 짐 안 될 거야.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널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자. 둘이 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식 효도예요. 옛날처럼 자식이 부모를 위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부모도 자식한테 짐될 필요 없고요.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지은이가 호랑이 굴에 간 건 멋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절대 안 돼요. 대신 이렇게 해요. 부모님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호랑이 굴 말고. 돈 없으면 정부 지원 받으세요. 목숨 걸지 말고. 자식한테 효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도 본인 인생 사세요. 이게 2026년에 사는 우리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효녀 지은 이야기 어떠셨어요? 우리가 알던 이야기랑 좀 다르죠? 호랑이가 효심에 감동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알아본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효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고 서로가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식 효도? 이제 그만하세요. 2026년엔 2026년식으로 삽시다. 부모는 자식한테 짐 안 되고 자식은 부모한테 희생 안 하고 서로 행복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안 하시면 호랑이가 찾아간다고요. 꽉 찬 시니어 정보 다음 시간에 만나요.